자, 그러면은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은 상대성 이론 9-5강 문제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좀 제가 어설프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 시간에.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상대성 이론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지 이제 대략 한 15문제, 10문제 정도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기출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론 강의 4개 동안 힘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뭘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죠. 자, 방법론입니다. 제가 연력학 방법론으로 꽤 많은 조회수로 재미를 봤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하게 상대론 문제풀이 방법론을 가져왔어요. 자, 이 해당 내용은요.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7급이나 9급 보는 너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부 후보생 시험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같은 관성계에 있다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광속에 준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 외부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외부에서 우주선 안을 바라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지? 그치? 근데 우주선 안에서도 밖을 보면 어떻게 될까?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운동 때문이야. 상대성 원리 기억하죠? 이론 시간에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제외한 밖에 있는 물체들이 반대 방향으로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당연히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그걸 사건의 동시성이라고 한단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정지한 관성계가 있지? 정지한 관성계에 있다. 그리고 우주선은 속도가 충분히 있는 관성계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다른 관성계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성계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상드론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럼 바깥에 길이 L인 물체가 있다 쳐. 그러면은 얘는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정지해 있는 관성계를 보니까 길이가 짧아 보여야겠지. 길이 수축.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봤을 때는 같은 관성계에 있지.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1번과 2번에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3번 진행 방향의 수직,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 없음. 이건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향과 같으면은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가 나타난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 이런 것들 기억나야지.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상대론적 운동량은 그냥 감마 곱해주면 되지. 그리고 힘 같은 경우에는 감마 세제곱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에너지, 상대론적 에너지는 감마 mc제곱에서 mc제곱 빼주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킥인데요.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의 단순 계산 문제는 0.6C와 0.8C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길이가 6이고 여기가 8이면 여기가 10이지? 그치? 얘가 0.6이고 얘가 0.8이면은 얘가 1이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C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루트 안을 계산하기 쉽게, 루트 안이 계산이 쉽게 되니까 0.6C와 0.8C에 대해서 문제가 제법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진입判별 문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특수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다 강의 시간에 한 내용이지? 잘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러면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처음 나오는 문제는요. 2021년 지방직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물리 1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A 그리고 탑승한 B지? 그럼 A와 B는 지금 다른 관성계에 있다. 그리고 얘는 0.9C로 움직이고 있고요. B가 탑승한 우주선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그러니까 빛이 지금 이 빛 방출 장치는 지금 B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거다. B가 봤을 땐 빛이 올라가서 반사돼서 내려오겠지? 그치? 근데 A가 봤을 땐 어떻게 돼? 우주선이 앞으로 움직이니까 빛이 이런 경로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 제가 시간 지연 설명하면서 유도하는 거 그림 보여드린 적 있어요. 7급 보시는 분들은 공식만 딱 외우셔도 좋지만 이거 원리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자, B가 탑승한 우주선 바닥에 출발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되돌아올 때까지 A와 B가 측정한 빛의 이동거리는 각각 LA, LB고 자, 빛의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 A가 본 빛의 이동거리가 당연히 B가 본 것보다 많이 이동했지? 얘는 대각선으로 움직이잖아. 그치? 응. 이동시간 역시 당연히 A가 더 길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모두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 단위가 뭐야? 속도지, 속도. 근데 얘는 빛에 대한 속도지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얘네 둘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원리를 알면은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이거는 일종의 진입판별 문제입니다. 일종의 진입판별 문제인데 단순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메커니즘 공식을 유도했던 우리가 이거 있지,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에 t0 하면 t가 나온다, 이거 있지, 이것만 딸랑 외운다기보다는 이론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험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간단해요. 이거 뭐 C로 두고 R로 두고 뭐 이 2배 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누고 이거 할 필요 없어.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런 원리로 유도가 된다 정도 알고 있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2020년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14번입니다. 자, 광속의 60%로 직선운동하는 전자의 상대론적 선운동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고전적 상대론의 선운동이 몇 배인가요? 즉, 뭐 계산하라는 거야? 로렌츠 인자 계산하라는 거지. 왜? 고전적으로 운동량은 mv인데 상대론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광속에 가까워지면은 감마 mv가 된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지. 결국 그래서 감마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문제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감마 어떻게 계산해? 감마는 1 오버 루트 1-c 제곱분의 v 제곱인데 광속이 60%니까 0.6c지. 그래서 0.6c의 제곱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문제풀이 방법론 말씀드리면서 0.6과 0.8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랬지. 1 오버 루트,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c제곱은 약분되고 1 빼기 0.36이니까 0.64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0.8의 제곱의 루트분의 1이 나와서 0.8분의 1이 되지? 그래서 답은 8분의 10에서 4분의 5.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제가 0.6이랑 0.8을 강조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6과 8이 있으면은 0.6과 8이 있으면 10을 만들기 쉽고, 그래서 제곱근을 계산할 때 상당히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 80%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 이건 여러분이 연습해보세요. 이거는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자, 2020년 지방직 9급 경력경쟁 임용 물리 20번입니다. 자, 문제 20번 보면요. 그림은 B가 탄 우주선이 A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으로 광속의 80%로 등속도 운동한대요. 이때 A에 대해서 정지한 막대 P 그리고 Q는 각각 X축, Y축상에 놓여 있고요. A가 측정한 PQ의 길이는 모두 L이래요. 자, 보면은 지금 A랑 막대기는 같은 관성기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다. 근데 B는 지금 다른 관성기에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이제 X축으로 진행하지? 그러니까 이 P에서는 상대론 효과가 나타나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가 대신에 이 Q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존재하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까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진입판별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자,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빠르게 간다. 자, B 입장에서는 A가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럼 A가 당연히 다른 관성계에 있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진술로 1번이 답이겠습니다. 2번, B가 측정할 때 Q의 길이는 L이다. 그치? Q는 Y축으로 놓여있지?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L이 됩니다. 3번, B가 측정할 때 P의 길이는 Q의 길이보다 짧다. P의 길이는 Q의 길이보다 짧다. 왜? P를 봤을 땐 당연히 상대성 이론 효과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에 의해서 길이가 짧아지지? 길이 수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4번, B가 볼 때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80 속력으로 움직인다. 자, 이게 뭐야? 상대성 원리지? 상대성 원리는 고전상대론, 그리고 특수상대론, 그리고 일반상대론 모두 적용이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게 없죠?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이걸 이제 역방향 학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찾아가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19년 1회 서울시 7급 물리학개론 19번이네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2번 시험이 나온 경우도 있고 2017년처럼 한 번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구에 대해서요 0.6C로 움직이는데 0.6C 또 나왔다. 이쯤 되면 우리 익숙해져야겠지? 자, 우주선 내에서 1시간은 정지한 지구에서 측정 얼마인가요? 즉, 정지한 관성계에서 60%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 속도, 시간을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결국에는 로렌츠 인자 계산하란 말이다.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0.6c제곱. 강사님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답은 아까 8분의 10이 나왔지? 그래서 4분의 5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두 가지지. 첫 번째, 이 강사는 정말 나오는 걸 설명을 잘했구나 느끼셔야 되고요. 농담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직 보거나 국가직 보시는 분들 전부 서울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당연히 하시겠지만 높아시면 말씀드려요. 서울시 문제 푸시는 분들도 당연히 지방직 국가직 한 번씩 돌아보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9급 시험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괜찮은 문제 꽤 많거든.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직 9급 경력경쟁임용 물리 5번이 나왔네요. 자, 그림과 같이 철수에 대하여 광소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 영희가, 자, 이번에 영희가 타고 있네. 영희가 측정할 때,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측정할 때 광원우, 자, 광원이랑 영희랑 지금 같은 관성계다. 5에서 나온 빛이 검출기 A, B에 동시에 도달할 때, 자, 그러면은 광자가 톡톡 나와서 하나는 B로 가고 하나는 A로 간다는 얘기겠지.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A랑 B가 동시에 도달할 때, 자, 이 웡으로 보는 거야? 사건의 동시성에 대해 물어보는 거다.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 어때? 우주선이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광자가 이만큼 왔을 때 이 B박스가 어떻게 돼? 조금 더 B 검출기가 뒤로 와 있겠지? 그리고 A 검출기는 어떻게 돼? 얘는 조금 더 앞으로 와 있겠지?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A가 먼저 도달한 다음에 B가 도달했어요 라고 판단하겠지. 이게 사건의 동시성이야. 철수와 영희 둘 다 다르게 보고를 했지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가 없어. 사건의 동시성 때문에. 자,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요, O에서 나온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다. 아니죠. 당연히 A에 먼저 도달하고 B가 나중에 도달할 겁니다. 니은 우주선의 길이는요, 철수가 측정한 길이값이 영희가 측정한 것보다 크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우주선의 길이는 지금 영희랑 우주선이랑 같은 관성계지. 그러니까 영희가 볼 때 상대성이론 효과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철수랑 우주선은 다른 관성계지. 그러니까 철수가 우주선을 보면 길이가 짧아지겠지. 특수상대성이론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값이 영희가 측정한 값보다 작다가 되겠지. 같은 관성계냐? 다른 관성계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디귿. 빛이 5에서 10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값이 영희가 측정한 것보다 크다. 당연히 그러겠지. 왜? 영희는 광속이, 빛이 C의 속도로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는데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이동할 거야? 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지. 왜? 우주선이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입판별 문제가 약간 수능 스타일로 나왔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간 팽창 물어본 거고, 니은은 길수축인데 중요한 게 뭐다? 핵심 키워드가 같은 관성계에 있냐, 다른 관성계에 있냐, 이걸 따져주면은 시간 지연과 길수축을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건의 동시성도 물어본 굉장히 괜찮은 문제니까요. 별표 한 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018년 지방직 9급 경력경쟁임용 18번이 아니라 8번입니다. 그림은요, 행성 A에서 B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이래요. 자,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고요. 철수는 이번에 철수가 우주선에 타고 있다. 그리고 영희와 행성 A, B는 우주선 밖에 정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영희랑 행성 A, B는 우주선 밖에 있다는 게 A, B 행성과 영희는 같은 관성계다. 이렇게 같은 관성계고 철수 혼자 다른 관성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그리고 우주선의 긴 L이래요. 자, 라지 L, 스몰 L로 이건 영희가 측정한 거다. 자, 근데 영희랑 우주선은 지금 다른 관성계지? 그러니까 영희는 우주선을 댔을 때 우주선이 짧아 보여야겠지. 근데 영희랑 행성 사이의 거리는 같은 관성계지? 그러니까 짧아지면 안 된다. 자, 이해하지? 헷갈리지 마. 자, 다시. 우주선과 영희는 다른 관성계니까 영희가 우주선을 바라보면 길이가 짧아 보여. 근데 행성과 영희는 같은 관성계니까 상대성의 효과가 일어나면 안 된다 까지 파악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옳은 것은 기억, 철수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다. 자, 철수가 봤을 때 철수는 바깥에 있는 것들이 광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즉 다른 관성계지? 그러니까 철수가 봤을 때는 A, B 사이의 길이의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짧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니은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X축 방향의 길이는 L보다 짧다. 지금 철수랑 우주선은 같은 관성계지? 그러니까 철수가 보면은 원래 길이로 보이겠지? 근데 이 스몰 L은 뭐야? 영희가 측정한 길이지? 그러니까 영희는
원래 길이보다 짧게 특정을 해서 L이에요, 스몰 L이에요라고 말한 거겠지. 그러니까 철수가 봤을 때는 당연히 더 길어 보여야겠죠. 리은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디귿. 영희가 관찰한 철수의 시간은 영희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영희가 관찰한 철수의 시간은 어떻게 돼? 다른 관성계지? 그러니까 시간 지연 현상에 의해서 천천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보니까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원칙만 지키면 돼. 어떤 원칙? 단순 계산 문제는 루렌츠 인자 계산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0.60, 0.80. 그리고 진입판별 문제는 사건의 동시성, 그리고 실험 원리, 그리고 같은 관성계니 다른 관성계니만 판단해주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제가 막 주구절절 설명했던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2018년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13번 되겠습니다. 정지해 있는 좌표계의 관측자가 등속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를 쟀더니 정지한 상태의 5분의 3배였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산수 문제 풀어봐 이거지? 이때 광속에 대한 우주선 속도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광속에 대한 우주선 속도의 비율이니까 광속에 대한 우주선의 속도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겠지. 근데 길이가 5분의 3배로 줄어들었대. 길이 수축 현상이 발생한 거지. 로렌츠 인자가 5분의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왜냐면 L은 그 감마분의 1 했다가 L0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이 되면 된다. 왜 이게 5분의 3? 감마분의 1이 5분의 3이니까. 왜 알겠니? 이렇게 되면 되니까. 됐지? 그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1 빼기 25분의 9는 C분의 V.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25분의 16이니까. 25분의 16이니까. 이게 빠졌구나. 제곱이니까.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겠지? 그럼 답은 5분의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안 하시길 바래요. 자, 이거는 뭐 역산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를 주고 상대론 효과가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만큼 상대론 효과가 일어났으니까 원래 속도를 역산해봐라 라는 괜찮은 문제였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복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2회 서울시 7급이네요. 1회가 아니라 2회네. 그러면 1회 시험도 있었다는 얘기겠지? 고유 길이가 200이래. 그러니까 같은 관성계에서 샀을 때 길이가 200m인 초고속 열차가 있대요. 이 이름은 열차고 200m래. 근데 고유 길이가 120m인 터널을 통과한대. 120m. 120m. 자, 철로 옆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볼 때 여기 내가 서 있다. 근데 순간적으로 열차 전체가 터널 내부에 들어가기 위한 열차의 최저 속력은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V로 움직이지? 그리고 이렇게는 같은 관성계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를 볼 때는, 열차를 볼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열차 길이가 짧아질 수 있겠지? 그 짧아질 수 있는 길이가 120m가 되면 딱 들어가겠지, 열차가?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열차 전체가 터널 내부에 들어가기 위한 최저 속력이란 건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단순한 상대성 이론 문제가 되는 거지. 결국 이것도 뭐 구하라는 거야? L은 감마 L0.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아이고, 또 거꾸로 썼다. 1오버 감마. 이거 계산하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L0분의 L 값이 L분의 L0지? L분의 L0 값이 120분의 200. 이제는 이 감마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1-6분의 C제곱, V제곱. 여기서 V 값을 꺼내 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30, 40, 3분의 4 이렇게 되고 똑같이 우당탕탕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5구나.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2018년 시도교육청 9급이네. 9급에서만 가져와 봤어요. 물리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람 A, B, C에 대해 일정한 속력 0.8C로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이 빛을 방출하고 있대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0랍니다. 자, 제시한 내용으로 옳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 우주 안의 시간은 4시간보다 천천히 가. 맞는 얘기지. 이거는 그 시간 지연에 대한 단순한 진입판별입니다. A는 맞는 진술. B, 우주선에 방출된 빛의 속은 C다. 이 광속 불변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군요.
시 내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 다른 관성계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없죠?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018년 제24기 소방관무생 선발시험 물리학개론 18번입니다. 이런 시험도 존재해요. 자, 그림은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거라. 자, 이거 이론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나왔지?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7급 보시는 분들이나 9급 보는 분들 마찬가지고 소방관부 후보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18번 문제는요, 통째로 외우세요. 이해해도 좋지만 통째로 외우십시오. 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진입判별을 하시고 사실을 외워주세요. 자, 알려드립니다. 1번,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작아진다. 아니에요.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이건 뉴턴역학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개념이야. 1번은 맞는 얘기. 2번,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시공간이 더 크게 휘어집니다. 딱 봐도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한데 여기는 기울기가 급하지? 2번도 맞는 얘기. 3번, 외부의 관찰자가 볼 때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현상이지? 이거 일반 상대성 시간, 이론 강의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슬라이드 정도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도 시간 지연 현상이 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도 시간 지연 현상이 있어요. 자, 3번,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빛이 더 크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크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5번,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 바깥으로 빛이 방출된다. 방출이 안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요, 빛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됐죠? 28번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 예시에 또 뭐가 있을까? 이 그림 주고 다음의 그림과 관련된 이론의 예시로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골라야 되고 중력 렌즈 효과 뭐 이런 같이 골라줘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파악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문제는 17년 서울시 7급이네요. 자, 18번이고요. 물체의 속력이 0.6C, 0.6C 또 나왔지? 물론 0.8C도 있어. 0.6C일 때 상대론적 운동에너지를 K1, 0.8일 때 상대론적 운동에너지를 K2라고 할 때 운동에너지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지. 자, 이거 우리 했었다. 왜? 상대론적 카이네틱 에너지는 람다 mc제곱 빼기 mc제곱이고,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걸 조금 더 달리 쓰면은 감마 마이너스 1의 mc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야? 각각의 감마 인자를 계산해서 에너지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 컨셉 이용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K1부터 구해볼까? K1은 이론 시간에는 카이네틱 에너지라서 K2라고 썼지만 우리는 문제 인덱스 따라서 그냥 이번엔 K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감마 1 빼기 1의 mc 제곱이지? 그럼 감마는 어떻게 돼? 1 오버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0.6c 제곱이니까 얘는 0.64가 되겠지? 이렇게 0.64 빼기 1의 mc 제곱이 될 거고, K2 같은 경우에도 감마 2의 마이너스 1의 mc 제곱이지? 그럼 얘는 0.8이니까 88에 64에서 0.36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참 잘하지? 이런 거야. mc 제곱.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되는데 난 거꾸로 썼다. 난 원이 지금 분자에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계산하면 간단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0.8분의 1 빼기 1이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0.2 0.8분의 0.2 이렇게 되지? 얘는 4분의 1이 되겠고, 얘는 계산 0.6분의 1이니까 4, 그러면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지? 그래서 4분의 1분의 3분의 2 하면은 3분의 8이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이건 공식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본 문제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자, 2011년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15번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2019년에 아마 강의 리마스터 하기 전에 해설 강의 올렸던 강의이기도 한데요. 수업 시간에 한 공식이 나와요. 뭐 쓰는 거냐면은, 자, 이거 공식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하고 가자. U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V 오버 1 플러스 마이너스 C 제곱분의 U 프라임 V인데, 자, 이게 두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두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멀어지면은 플러스를 취해서 공식에 넣고 대입을 해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까마득하게 해설 강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떠한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수강생분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제가 추가했어요. 제가 그때 뭐 안 나와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명백한 내 실수야. 그거는 편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제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보죠. 자, 0.6C로 하나가 오고 0.4C로 다가오는데, 그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우주선의 운석의 속력으로 가까운 걸 고르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플러스, 멀어지니까 플러스 취해주시면 됩니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0.4C가 되고요. 0.4C 멀어지니까 플러스, 거기다가 0.6C 더해주시고 1 플러스 C 제곱분의 U 프라임은 0.4C 제곱 0.4C 들어오면 되고 0.6C 곱해주시면 이게 답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몇 나오냐면은 1 곱하기 C 오버 24 그러니까 1.24C 이렇게 나와. 여긴 C가 나오면 되지. 그럼 1.24분의 1이니까 이거 대충 이거 옛날에 다른 수업 시간으로 했다. 120분의 100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6분의 5니까 68에 48에서 광속의 대략 2%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강사님 이거 0.9C일 수도 있잖아요. 0.88이면 0.9C지. 자, 이거 내가 분모를 줄였지. 분모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원답보다 크게 나오겠지. 숙달이 안 되셨으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제보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11번입니다. 2015년 지방직 9급 경력 채용 물리 11번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시간 팽창 맞고요. 기시축 맞고요. 중력렌즈 현상 나왔으면 다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고 찍찍 긋고 넘어가시면 돼요. 질량의 동영상 맞습니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6년 지방직 9급 경력 채용 물리 20번입니다. 관찰자 A 기준으로요. 광속의 0.8배로 등속 직선한 우주선이 있대. 자, 여기 사람이 있고 마지막 문제가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이 안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8C래. 광속의 80%. 근데 우주선 안에 시계가 60초가 지났대. 누구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관찰자 A의 시간은 몇 초가 지났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찰자의 시간은 60초에 비해 많이 흘렀겠지? 왜? 관찰자 기준으로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천천히 가니까. 그럼 당연히 1번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 해주시고, 그러면은 감마 인자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0.8C니까 88이 64에서 0.36이지? 그러면 0.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뒤집어야 되니까 속도 시간 팽창이니까 그럼 0.6분의 60 해주면 100초 되지?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문제 한번 같이 쭉 풀어보니까요. 원리대로만 풀면 딱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숙달되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문제 풀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상대성 이론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이것보다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상대성 이론, 진입판별이나 단순 계산에서 시간 아껴가지고 다른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 풀어보는 거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퇴한 수능 강사 사료 강사님이었습니다.